이 문제지 12번이. 잘 봐라. 이런 운동이 복합적 운동인데 우리는 연직선상의 운동만 봤잖아. 공을 비스듬히 던져 올리는 운동. 이건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운동일 거야. 이런 걸 포물 쓰는 운동이라고 하거든. 이런 비스듬한 운동은 벡터 분해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볼게. 우리는 직선상인데 두 개로 나눠서 풀이하는 거야. 계산하기 쉬운 방향. 수평선상하고 뭐? 수직선상.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 수평선상, 이 공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수평의 속도가 있을 거야. 수평의 속도. 여기서 수평 속도가 있을 거야. 얘는 등속이다. 등속이니까 어디든 화살표 길이가 어떨 거야? 똑같다니까. 이게 똑같아. 길이가. 알았어? 그런데 수직선상이 있어. 수직선상은 연직 상방운동에 누워서 침 뱉어봐. 침이 계속 위로 올라가대. 올라가다 떨어지지. 올라가면 속도가 주는 거 아니? 니네 속도가 줄면 힘과 운동 방향이 어떤 거야? 일치한 거야? 반대야? 반대지. 그러니까 얘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데 연직 속도가 있었다는 얘기. 연직 속도. 알겠어? 연직 속도가 있었던 거 이렇게. 이들이 합이 얘야. 위치가. 그 빨간 색깔은 점점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준다는 얘기지. 점점 줄어.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빨간색, 다시 말해서 수직 있지, 수직. 우리가 V인데 이 수직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이런 운동이 되는 거야. 봐요. 시간과 속도가 이런 운동이 돼. 이게 무슨 운동이야? 연직 상방 운동이야. 요 지점 있지? 요 지점이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높이 올라간 지점. 알았지? 그러면 수평 운동은 어떻게 돼? 수평 운동은 이거야. 시간과 속도가 이런 운동. 그래서 이해가 가는 친구들은 잘 들어봐. 얘를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이런 해석이 나와. 얘를 던지잖아? 얘가 여기까지 가면 땅에 떨어질 거 아니야. 이 지점이. 땅에 떨어진 점이지. 맞지? 이게 올라간 높이고 이게 내려온 높이잖아. 땅에 떨어진 점, 이 시간을 여기다가 곱하면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가 나와. 그지? 요 시간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수평 이동 거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수직 높이는 뭘로 계산하느냐? 요게 수직 높이. 요만큼. 알겠어? 그러니까, 자, A에서 O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의 속력이 감소한다 라고 했잖아. 속력은 주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은 줄어. 그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O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의 속력은 증가한다. 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자, 여기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잖아? 속도는 여기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다. 그런데 중력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는 계속 마이너스야. 여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늘어나는 거야. 여기 속도가 늘는 거고. 저 위쪽은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연직 상방 운동. 그래서 1번은 올라가는 운동을 설명한 거고, 2번은 내려오는 운동을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눈으로 봐도 이 속력이 자꾸 줄고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0에서 이 공의 속력은 0이다. 이게 정말 많이 속는 거야, 이거. 정말 많이 속아. 수평 속도는 있잖아. 얘는 있단 말이야. 어디든 수평 속도는 계속 있다고. 그래서 얘는 속력이 0이 아니야. 알았어? 그럼 이걸 갖고 나중에 뭐 내는 줄 알아? 니네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지? 그지?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해? 어우, 목이 이렇게 덥나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야,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야. 맞지? 자, 우리가 연직 상방 운동을 하면 꼭대기에서 속도가 0이 되지. 그럼 다시 떨어지잖아. 속도가 늘고. 얘는 속도가 0이냐 아니냐? 아니지. 고로 얘는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 0이 아니야. 포물 쓰는 운동은.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와. 포물 쓰는 운동에서는.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직 상방 운동 올라가 속도가 0이 돼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다 이렇게 배우거든. 근데 이런 포물 쓰는 운동은 물론 위치 에너지 최대는 맞아. 근데 운동 에너지 0이 아니야. 수평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3번이 틀린다 그래. 이해 갔어? 그 다음 또 질문. 14번이요. 14번 가볼게. 자기가 정말 많이 풀어봐. 알았니?
프린트를 못 받은 것 같은데. 푸! 정말 생각하거든. 그렇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시다고. 에이 나쁜 녀석. 그런 소리 줘야지. 웃지마 정들어. 엄청 정들었어. 생각나. 얘들아 물리는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물리, 생명은 자신과의 싸움이야. 여기는 선생님이 니들이 완벽하게 함정이나 이런 거 몇 개 다 알고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내 설명을 들으면 아 맞아 맞장구 치는 학문이야. 알았어? 화학이 좀 다른 거야. 화학은 니네가 아마 화학을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스킬이 없으면 속도 문제가 안 풀려 그냥 아예. 그거는 선생님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 근데 지금 생명하고 물리는 너희들이 자꾸 풀어봐서 그래프적 변환과 이런 거 좀 이해한 다음에 선생님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보면 그냥 자꾸 보기만 하는 과목이 돼버려. 니들 스스로가 많이 풀어봐야 돼.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 여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미리 프린트 옛날 프린트를 줘볼 거야. 한번 풀어오라고. 알았지? 그거 정말 해라. 주면은 해라. 자 무슨 얘기냐면 반환점을 돌아 출발지로 돌아오는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에 출전했을 때 이런 거야. 갔다가 어떻게 했다고? 돌아왔다고. 이런 거라고. 됐지? 직선거리고 갈 때는 4고 올 때는 6이야. 총 평균 속력.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야. 기억나냐? 아, 야, 기억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 이렇게 가르쳐줬지. A하고 B가 있는데 가운데가 Q다. 중간거리가. 여기까지 평균 속력이 이거고 여기까지 평균 이거다. 기억나냐?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6m로 놓고 풀으라고 그랬지. 여기 6m, 여기 6m. 그럼 거의 똑같잖아. 그럼 얘는 몇 초 걸려? 1초에 3m 가려니까 몇 초 걸리겠어? 2초 걸리고 얘는 몇 초 걸리고? 그래서 총 3초 보내. 4m/s 4. 이거 똑같아. 4m/s, 6m/s, 4와 6의 최소공배수가 얼마야? 12m라고 놓는 거야. 그럼 갈 때 12m고 올 때도 12m잖아. 총 몇 미터? 24m에 갈 때는 초당 4m다? 그럼 몇 초 달렸겠어? 그래 3초. 그지? 올 때는 초당 6m다. 몇 초 걸렸겠어? 이거잖아. 5분의 24. 이게 답이야. 맞지?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금방 풀으라고. 대발이? 다음 또 질문. 15번은 이게 EBS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못 읽어서 틀린 것 뿐이에요. 문제를 보면 그래프적인 해석도 마찬가지고 여기 봐봐. 장난감 자동차가 PQ를 거쳐서 R까지 왔다. 이거는 그냥 이동거리인 거야. 이동거리. 맞지? 근데 만약에 변이를 찾아라 그러면 P하고 R을 잇는 직선거리란 말이야. 변이를. 그 그래프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 봐라. P에서 Q까지 이동거리랑 Q에서 R까지 이동거리는 요렇단 얘기야. 봐라. 이동거리가 여기가 S고 그 다음에 여기가 3S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거리가 3S다. 자 그렇다면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과연 이렇게 곡선으로 S만큼 갔다고 변이도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이동거리가 S라면 변이는 S보다는 최소한 작다. 그지? 만약에 직선이면 S랑 똑같겠지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야. Q하고 R 사이에는 결론적으로는 거리가 3S가 아니라 그보단 작다.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스카라. 괜히 이렇게 ST 그래프군 이렇게 풀면 큰일 나. 나는 그런 직선거리 구하고 이러면 안 돼. 왜? 세로축이 애초에 벡터가 와야 돼. 니네 이 아래로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지. 스카라는 마이너스 없거든.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니네 속인 거라고 이게 그래프가. 이런 걸 이해가 가야 돼 너네가. 그러면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하였다라고 해서 여기 t잖아. t 시간 t 그지? 얘 평균 속력 얼마 나와? t분의 s 나오지? 여기는 몇 나와? 2t잖아. 2t분의 3s잖아. 평균 속력이 다르잖아. 비잖아. 이런 운동이 뭘까? 이런 운동. 이게 무슨 운동이야? 원운동. 원운동이 기억에 대한 설명이야.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계속 변하는 거. 이게 원운동이게 이건 아니잖아. 다음에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 이거는 시간당 이동 거리니까 이거 T분의 S라고 놓으면 되고 얘는 2T분의 뭐라고 놓으면 돼? 3S라고 놓으면 되죠. 맞죠? 그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작다. 얘는 T분의 S, 얘는 2T분의 뭐? 3S. 이렇게. 그럼 얘가 더 크죠? 맞잖아요. 자, P에서 R까지 평균 속도를 물어봤잖아. 그럼 무슨 얘기만 하면 돼? 이건 뭐니? 평균 속력이지. 속도는 이거보단 작다. 왜? 4S보다는 변이가 작을 거니까. 맞지? 그렇게 푸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내면 학교에서 내잖아? 그러면 너네가 가서 교육청 방문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 낚는 문제거든 사실은 이게. 너희들 이것만 배웠는데. 그치? 근데 지금 이런 건 낚여보라고. 아 저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게 경험치가 쌓이는 건 뭐 때문에 쌓이는 줄 알아? 많이 당해야 돼. 사기도 많이 당하면 그런 놈이 또 당하더라. 덜 당해서 계속 당해야 돼. 알았어? 알겠죠? 자 혹시 문제를 풀다가 거기 교재 문제를 풀다가 질문 있어요? 네. 잠시 접어두고. 자 문제를 봅시다. 너무 어려운 건 제가 패스를 해주고 다음에 한 문제씩 풀어드리고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25쪽에 4번이요. 자 25쪽 A 레벨 업문제네. 그죠? 업문제는 하루에 한 개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25쪽에 4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문제를 줘. 여러분들 봐요. 이게 몇 줄입니까? 3줄 이상이죠. 그럼 니들한텐 일단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3줄 이상이니까. 이럴 땐 여러분 그래프가 되게 유용해요. 사실은 그래프적으로 얘를 그려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문장 여러 문장을. 자 자동차 AB가 기준선 O를 동일한 속력으로 동시에 지났다. 자 이 중요한 거요. 왜 속도라고 안 하고 속력이라고 했을까 의문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얘가 직선상이잖아요. 그럼 속력이나 속도나 똑같아요. 알았죠? 자, 속력 4V로 동시에 지난 후 기준선 R에 동시에 도달했다. 형광펜 있어요, 혹시? 동시 도달해. 자, 형광펜 칠해봐. 됐어요? 형광펜 칠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형광펜 동시 도달에 들어가는 의미를 잘 들어요. 두 물체의 시간은 누가 더 짧을까 누가 더 클까 뭐 이런 거 비교해요. 똑같아요. 그렇죠. 동시 도달입니다. 좋아요. 이동거리 어때요?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평균 속력 어때요? 이런 거죠. 이 한마디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동시 도달해서 거리 같고 시간 같네. 됐죠? 여기까지? 다음에 요점에서 기준선 P까지 보세요. 기준선 P가 중간에 있는 기준선인 거예요. 그죠? 거리는 4일이래요. 거리는 4일이고 기준선 Q에서 R까지 거리는 3일이랍니다. 우리 이 거리가 정확히 몇 L이다라고 모르는 건 누구 때문에 모를까요? PQ 사이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맞지? 적어도 5점에서 R점까지는 7L보다는 길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맞지? 자 문제는 이겁니다. A는 무슨 운동을 한대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B는 5점에서 Q점까지 잘 보세요. 거리를 포함해서요. 5점에서 Q점까지와 Q에서 R까지 각각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자, A가 P를 지날 때 잘 보세요. Q는 몇 B? 6V 속력으로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그 그래프 그렸어요? 그렸나? 한번 거기다 그리지 말고 선생님 지금 프린트 나눠준 거 답안지 나눠준 거 뒷면에다가 한번 그려봐. 대충이라도 그려봐. 그러면 뭔가 보여 문제. 일단 중요한 게 뭐니? VT를 그리는 거야. VT. 얘들은 우리는 무조건 VT 그려서 푸는 거야. 됐지?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건 얘다.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건 이거. 이게 A라는 거죠. 이건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어. 등속 운동이니까. 맞지? 자, 그 다음 봐라. 차근차근 해보자. 문제 선상에서 네 번째 줄 초반까지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죠? 네 번째 줄 그 A는 등속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B는 O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각각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나오고 했죠. 그럼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A가 P를 지날 때예요. A가 P를 지나는데 몇 L이에요? 4L이죠. 맞죠? 자,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좀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 속도는 4V고 하나는 4L이야. 머리 아파요. V하고 L 때문에 너네가 계산을 못하는 애들도 나와요. 알았어요? 뭐 정확히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4V인데 이동거리가 L이야. 그럼 시간은 해가지고 T를 구하면 되죠. T를 구하면 됩니다. T는 V분의 L 나오죠?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왠지 복잡해 보여요. 그럼 애초에 4V를 그냥 4m/s로 놓고 풀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 기준을 변형만 시키지 마세요. 그럼 L은요 그냥 4m로 놓고 풀어도 돼요. 사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4L은 4m인 거예요. 알았어? 4V는 4m/s인 거. 알았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T는 V분의 L로서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답은 똑같이 나온다. 이게 경험치야. 알았어? 다시 얘를 뭐로 놓자고? 이렇게 놓자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놓자고? 이렇게 놓자는 거야. 됐어? 그러면 A, P점까지 갈 때 얘는 4L을 갔다니까 4m를 간 거잖아. 4m/s의 속력으로 4m를 가서 몇 초 동안 이동했을까? 1초.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잡는 거야. 1초. 됐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 B는 Q를 얼마로 지났다? 6V의 속력으로 지난다. 무슨 얘기냐? 시간이 동일하다. 몇 초로? 1초. 그러면 처음에 잘 들어봐. 얘가 몇 V였어? 4V였잖아. 그지? 그런데 이쯤이 될 것 같아. 6V가. 보이지? 요렇게 간 애가 누구라고? 이게 B인 거야. 등가속 운동한다 했잖아. 그때 6V라니까 저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려지면. 알겠니?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들어봐. 평균 얼마니? 6m/s, 4m/s 합쳐서 2로 나눠봐. 5지. 5 곱하기 1, 5m. 뭘 알았어? 요 부분 있지. 요 빈 부분. 여기 오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지? 봐라. B는 Q 지점에 있는 거야. 맞아? B는 Q 지점에 있고 A는 P 지점에 있어. 알았니? P 지점까지는 몇 미터고? 4미터인데. 맞지? Q 지점은 몇 미터야? 5미터야. 그럼 P하고 Q 사이 몇 미터야? 1미터란 얘기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거라고. 알았니?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5점에서 Q점까지 총 5m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3L이니까 그건 3m로 해석하면 되잖아. 그럼 총 몇 미터 얘는? 8m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갔다? 여기까지 간 거다. 여기까지. 여기 끝이야. 도착 끝.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지. 얘가 진짜 이 노란색 얘가 몇 미터를 이동한 거야 지금? 5m 이동했잖아 지금. 맞지? 그런데 얘는 1초 동안에 봐봐 요 구간 동안에 몇 미터를 더 가면 되는 거야? 3m 더 가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봐. B는 1초 동안에 봐라. 등가속 온다고 그랬잖아. 시간은 1초라니까. 이게 몇 미터 나오면 돼? 이거 나오면 되는 거야. 그 구간 동안에. 맞지? 이미 5m를 왔기 때문에. 자, 평균 속력은 그럼 우리 어떻게 구했어? 처음 속력 더하기 이게 등가속에서 우리가 적용한 법칙이었잖아. 근데 여기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나? 6이잖아. 이게 얼마일 때 1초를 하면 이게 나오냐? 이런 거거든. 그치? 근데 V가 얼마 나왔냐? 그러면 이거네 라고. 끝. 응? 됐니? 봐라. 선생님이 네가 얘기하잖아. 니네 이게 해설집 보고 막 보면 전혀 눈에 안 들어와. 이게 뭔 공식이야. 막 뭘 집어넣고 막 해. 근데 보니까 수학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도무지 머리에 그림이 안 잡히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은 자기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러면 나와. 알겠지? 그래서 기억. 우리는 PQ 사이 1m 나왔잖아 아까. 근데 1m는 1L이잖아. 그래서 기억은 맞고 이렇게 해석만 하면 돼. 아 4m를 4L로 놨으니까 1m는 1L이겠구나. 니은 B가 얼에 도달할 때 속력은 0이다. 이거 맞았잖아. 우리가 해보니까. 자, B의 가속도 크기는 O와 Q 사이에서가 Q와 R 사이에서. 이 기울기 봐. 크기. 누가 커? 기울기가 크잖아. 여기가 더 크다. 틀렸다. 작다가 된다. 봐라. 때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어렵다고 출제가 되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친구한테는 이 문제는 순삭이야. 해보면. 알았니? 대신에 작은 테크닉이라면 뭐가 있겠냐? V를 V로 놓지 말고 L도 L로 놓지 말라고. 그냥 4L 그러면 4m 4V 그럼 4m 세크로 놓고 풀어. 그리고 나서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숫자 나왔을 때. 그치? 그렇게 하는 게 계산에 도움이 된다. 자, 실력 원문제는 다음에 또 풀어줄 거고 또 다른 문제 질문 있어요? 안 풀어도 없어요, 설마? 저번에 했어요. 아, 그래, 제가 풀어줬나요? 네. 제가 참 착한 사람이군요. 여러분, 오늘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법칙은 좀 나갔나요? 운동체 1법칙, 2법칙, 3법칙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하나도 안 나갔나요? 운동 법칙은? 네. 그랬나요? 나쁜 얘기네, 갑자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리를 싫어하는 파트, 이 파트입니다. 여기가 제대로 잡히면 뭐 물리는 그 다음부터는 다 응용 파트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갈 거니까 잘 보시죠. 여기는. 그리고 그래프 여러분 바꾸는 거 잘 보세요. 이 그래프는 역학 쪽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언어가 딸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딸리잖아요. 그걸 니들이 보기 쉬운 그래프로 전환시킨다는데 굉장한 도움을 줘요. 선생님이 다 그래프로 전환시켜서 문제를 풀 거니까.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잖아. 어떤 문제를 그래프로 변환시키든 뭐를 하든 풀어서 맞히면 자신감이 생기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부터 회복하자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우는 운동의 기술 파트는 순수한 물체의 운동만을 감안한 거고요. 우리는 거기를 설명하면서 뭘 배웠어요?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자, 속도가 변한다는 건 가속도라고 불렀고요. 그죠? 우리는 뭐만 배웠죠? 등가속만 배웠잖아요. 일정에 증가하는 거, 일정에 감소하는 거, 그죠? 그럼 우리는 가속도는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원인이 뭐라고 했죠? 힘. 그죠? 힘이 운동 방향과 일치한다면 속도가 늘고 반대면 속도가 줍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미 힘을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은 운동 법칙이란 말이야. 우리가 배웠던 일부를 포함하고 가야 되는 커다란 이론이야. 뉴턴이 만들어냈어. 정리를 했고. 근데 뉴턴이 왜 그랬는지, 그때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지를 알면 이 법칙이 머리에 싹 들어와. 알았어? 따로따로 보지 말고. 뉴턴의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거야. 패스트푸드 이거 말고요. 그 쥐가 옮기는 병이었어요. 그죠? 무섭죠? 그지? 그게 막 전염병이 유럽에 엄청나게 돌 때 영국에서 자기 고향으로 이 사람이 피신을 갔단 말이야. 도시에서. 응? 피신을 갔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일력을 발견해. 유명한 일화죠? 그지? 그래서 아직도 영국 왕립 앞에 그 물리학 그쪽 연구소 앞에는 그때 발견한 사과나무다. 그게 그 사과나무 올리만고 통째로 뽑아서 키우고 있어요. 아이작 뉴턴스 애플이었다. 근데 그걸 가지를 잘라서 심어놓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거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걸 또 심었어요. 재미난 거는 이 나무를 심어서 얘가 4년 동안 자란다면 열매를 맞은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일본의 전역 그 방송 풍사들이 카메라를 다 설치한 거죠. 사과가 떨어지는 역사적인 걸 찍겠다 이거야. 응? 영국에서 온 진짜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는 장면. 근데 사과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지, 계속.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직원이 출근했는데 사과가 없는 거야. 방송사 다 전화. 드디어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왔어. 근데 사과가 없는 거야. 사과 누가 어디 갔지? 그래서 필름을 돌려보니까 새벽 6시쯤에 그림자가 하나 쓱 나타나더니 손이 쑥 들어 사과가 따간 거야. 뚝 따간 거야. 난리 났잖아.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고 난리 났었어. 그때. 범인은 잡혔어요. 이웃집 3블럭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님이시야. 이분 진술이 더 웃겨. 한 달 동안 자기가 조깅을 계속 하는데 탐스러운 사과가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땄다. 그래서 그분이 벌금 물고 뭐 어쨌는데, 그분 벌금은 그래도 좀 꽤 세게 나왔는데, CF가 5개 정도 들어가지고, 그건 퉁치고, 뉴턴이 사과를 훔친 사나이. 유명합니다. 자, 뉴턴이 그걸 떨어지는 걸 봤어요. 자, 그럼 뭐를 알았냐? 그때 시대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물리학의 고전 역학의 틀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역학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없는 거야. 어떤 바이블이 없는 거지. 딱 매뉴얼이 없는 거야. 야, 물리는 이런 거야 라는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건 지구가 당겨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물체 간의 상호관계 힘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과는 지구를 당기지 않을까? 걔도 당긴다. 이게 만물은 서로 당기는 인력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만유인력. 만물이 있다. 뭐를? 인력. 니들 나 사이에도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와 우리 사이의 인력이 너무 세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만유인력을 발견했잖아요. 서로 당긴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들어보세요. 왜 사과가 떨어지는데 등속운동은 안 떨어지고 등가속운동으로 떨어질까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높은 데서 물체가 떨어지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 물론 저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공기와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종단 속도에 도달해서 일정한 등속으로 떨어집니다. 스카이다이브들 보면 알아요. 나중에 일정하게 모양을 잡잖아. 그게 종단 속도에 도달한 거지만, 만약에 진공 상태라면 얘들은 무조건 등가속운동으로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거 봤잖아요. 쇠구슬하고 솜털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 그러면 물체가 왜 이렇게 등가속 운동을 하는가는 쉬웠어요. 그 당시에 물리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앞단에서 배웠던 힘이 있으면 물체의 가속도가 생긴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물리학자들이. 그걸 설명하면 되잖아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일정하게 있다면 이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2법칙에 놓은 거예요. 자기 건 3법칙에 놓고 작용 반작용.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대조군이 필요한 거예요. 봐요.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나왔어요. 답을 적을 수가 없죠. 이거 뭐를 남학생들은 자기랑 비교해요. 응?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식은지심도 있고, 그지? 누구랑 비교하면 저 80대 할아버지보다 나은 거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를. 근데 명확한 건 성형외과 부터 성형. 비포 애프터. 딱 놓으면 벌써, 봐야겠다.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모든 실험에는. 알겠어요? 비교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힘이 없다면을 딱 찾는 거야. 그게 누구 거냐? 갈릴리의 관성인 거야. 만약에 알짜임이 없다면, 봐라. 정지한 놈은 알짜임이 없다면 계속 정지하겠죠. 그죠? 운동하는 놈은 계속 뭐를 한다? 운동하겠죠. 맞아요? 그게 관성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운동이 무슨 운동을 할까요? 속도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등속 운동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거는 이제 TMI인데 들어보세요. 정지한 물체가 있는데요. 그 물체를 움직이게 해보세요. 제가 이거 움직이겠습니다. 니들이 우와 저 사람 힘세다 이럴래요? 이거 옮겼는데 적어도 뭐 한손 이렇게 놔야 뭐야 저 사람? 아니면 이거 클리프 푹 떼갖고 또 들고 뭐 이래 정도는 돼야 오 저 사람 힘세네. 왜 그러니? 너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 거야. 질량이 어떨 때 관성이 크다? 클 때. 저 옆에 보이는 산? 저쪽으로 옮겨놔? 아이고 밤새 어떻게 해 혼자 못하지. 근데 이 의자 좀 절로 옮겨. 그건 하잖아.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데 질량이 크면 관성력이 크다는 거야. 정지 상태에서는. 자 이제 운동 상태에서 나타나. 운동 상태는 속도가 있는 거야. 질량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속도도 있는 거지. 그럼 너희들 통과 시간에 배웠지. 질량 곱하기 속도 뭐라고 배웠어? M 곱하기 V는 뭐다? 야 MVP 이러고 안 외웠니? P가 뭐야? 충격받았어. 운동량. 그치? 그 운동량이 움직이는 물체의 관성량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연계가 돼야지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 알다시피 그거잖아. 질량이 작은 놈은 관성량이 약해. 그건 정지 상태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다르다니까. 질량이 굉장히 작더라도 속도가 굉장히 크면 관성량이 큰 거야. 개의 운동을 변형식에 많은 힘이 든다니까. 알았어? 그게 운동량이야. 알겠지? 그래서 봐라 이제 슬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 운동을 하는 물체의 근원, 다시 말해서 그 물체의 힘을 작용하는 힘을 딱 지적을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거야. 그걸 만유 인력이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서 실제로 이 사람 만유인력 상수도 높고 해서 중력가속도를 가지고 얘가 왜 자연계의 중력가속도는 모든 물체가 일정한 것도 다 증명해요. 이 사람이. 모든 물체는 중력과 똑같잖아. 그거를 이 사람이 증명한다고. 만유 인력을 통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의 법칙을 3으로 놓고 그렇다면 그런 작용과 반작용의 그 쌍힘이 작용하게 됐을 때 물체는 각각의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왜 지구는 안 움직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힘은 정지해 있는 지구 혹은 움직이고 있잖아.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지구를 그 운동을 방해할 만한 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관성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이에요. 관성. 지금 내가 관성 그러면 뭐예요? 그 물체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운동을, 자신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아셨어요? 정의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니들을 보면 돼요. 은서 잠깐 일어나서 저를 떼어라 그러면 일어나면 안 되죠.
어이씨, 나는 계속 앉아있었는데 저 인간이 왜 나를 떼어나가라고 그래? 방 청소 잘해요? 안 해요. 그럼 안 하면 자꾸 청소를 해요. 무슨 일이 하죠? 근데 청소를 너무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자꾸 하지 말래요. 니네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근데 엄마가 집에 가면 맨날 놀으라고 그러고 뭐 먹으라고 자꾸 사주고 쇼핑 나가라고 돈 주고 화나죠. 화가 안 나면 그게 원래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뭡니까? 사람은 자기 모습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그 모습을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정말 일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자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왜 일을 좋아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보여. 그럼 그 일을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변하는 데가 없어. 하다못해 내가 자꾸 칙칙해 보여. 힘들어 보이고. 그럼 하기 싫어요. 그 일을. 그게 여러분들 모습을 바꾸는 관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꾸려면 어때요? 힘이 들어요. 힘듭니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아, 자신은 공부 안 하는 게 원래 관성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세상에 제일 편한 게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럼 걔는 공부하는 게 관성이었던 거예요, 그냥. 오히려 걔는요, 공부 그만하고 나가 놀아. 이러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공부 안 하는 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 결국 뭐예요? 대부분은 사람이다.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람이 아니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관성은 그래서 자신의 모습, 정지든 뭐든 운동이든 그 모습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입니다. 그래서 관성은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지하고 운동. 무슨 운동? 이들의 공통점 뭘까요? 이거 무슨 힘이라 불러요? 얘가 얼마야? 이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중력장 안에 살다 보니까 그래요. 중력장은 중력이 항상 작용하잖아요. 합력이 0일 때 그들은 관성이 성립한다. 그래서 정지관성이 있고요, 운동관성이 있어요. 누구한테 관성이 성립하는지만 구분하고 가세요. 자, 말을 탄 사람이 이랴 했는데 말만 앞으로 가고 자기는 밑에 뚝 떨어져요. 무슨 관성일까요? 어차피 말하고 사람은 같은 운동계예요. 근데 말은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제자리에 떨어진다. 정지관성이죠. 누구한테 정지관성이 성립한 거죠? 사람한테. 자, 버스에 탄 승객이 붕 하고 출발하는데 사람들 뒤로 넘어져. 뭡니까? 그 사람한테 정지관성이 성립한 거예요. 먼지가 묻은 이불을 털었어. 먼지에 정지관성이 성립한 거죠. 이해 갔죠? 그러면 운동관성은 뭘까요? 막 달리던 말이 갑자기 딱 서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뿅 날아가겠죠? 운동관성이라니까 그게. 막 달리던 차가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사람이 거꾸로지잖아요. 운동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를 막 아빠가 모르는 차를 탔는데 갑자기 끼익 하면 머리가 어떻게 앞으로 쑥죠? 목 다치잖아요. 뒤에서 쿵 받아도 하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막 달리다 쿵 쓰면 앞으로 몸이 쏠려서 목이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크면 불리하죠. 그래서 머리 큰 사람은 목이 굵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왜 목이 이렇게 얇아? 그러면 제가 머리가 작은 거예요. 자기 머리 작다고 막 얘들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나는 왜 목이 이렇게 얇지? 그럼 이제 물리학을 한 애들은 알아요. 이 녀석 얼굴 작다고 자랑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물리학을 하는 애들은 나는 왜 목이 굵지? 머리가 커서 그래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무슨 관성?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 운동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멈춰 있는데 몸뚱아리 전체가 앞으로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운동관성이라고요. 이해갔죠? 그런 것들이에요. 특히 운동관성 그 크기는 무엇으로 측정한다? 운동량으로 측정합니다. 알겠지? 그런데 뒤쪽에 나오니까 관성은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이게 추예요, 추. 추에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네요. 천정이에요. 이 실이 또 있어요. 얘가 A고 B라고 합시다. 이 실을 B를 세게 팍 당기면 어디가 끊어질까요?
세게 당기면 세게 당기면 어디가 끊어지냐면 B가 끊어집니다. B가 실 B가 끊어집니다. 왜 그렇죠? 추에 정지관성이 생기거든. 근데 서서히 당기면 어디가 끊어진다? 실 A가 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기는 힘에 추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그래요. 그 무게가 더해질 시간이 있다. 이게 가장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관성은 됐습니까? 자, 여러분. 갈릴레이의 빗면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페이지 오른쪽 27쪽에 그 맨 밑에 보세요. 빗면 사고 실험은 갈릴레이가 19살 때 대학교에 입학해서 교수들을 20명인가 앉혀놓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기가 막혀요. 무슨 내용을 했냐면 그 전까지 고전육학은요. 물체가 가서 쓰는 건 힘이 빠져가지고 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웃긴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손바닥 뒤집기인데도 이 내용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는요.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때 막 그 제자들 수십 명을 수백 명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BTS가 대전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막 와 몰려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야 이웃마을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다음 그 사람 강연에 심취하면 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구름같이. 그러면 이제 왕들은 요즘 어떤 놈이 애들 그렇게 많이 걔가 눈에 까시죠. 국민을 선동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한 거죠. 비탈을 굴러내려오는 돌멩이가 왜 비탈을 굴러내려오다 나중에 씁니까? 너는 왜 달리다 쓰냐? 힘들어서요. 맞다. 쟤도 힘이 빠져서 쓴 거다. 와 이러고 2000년을 믿은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갈릴레이가 빗면사고 실험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당시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 확립이 안 된 거죠. 어떤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그 물체는 마찰이 없다면 빗면이 어떻든 간에 거기 보면 A, B 공 두 개가 있잖아요. 어느 빗면을 따라가든지 똑같은 높이로 가게 돼 있어요. 이해 갔어요? 똑같은 높이만큼 가서 섭니다. 그래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왜?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 전환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운동 에너지는 맨 바닥쯤에 와서는 최고점이 될 거고 올라가면서 다시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뭐로 전환되죠? 위치로 전환이 돼서 결국은 O점, A점, B점은 동일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다 알았어요, 그거는. 그래, 맞다. 우리는 밑에 있는, 누구예요? 거기 동그라미 3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맨 밑에. 그 지면을 달리고 있는 물체 운동 보이죠? 걔는 어떠냐 그랬을 때 과학들이 다 이구동성 그랬어요. 그래,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지, 최대로. 그럼 저 물체는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될 거냐?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지. 그러면 쟤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힘을 줘야 되냐? 그러네. 이렇게 된 거야. 힘이 있어야 쓰는 거구나. 이 물체 자체가 힘이 빠져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야 쓰는 거구나. 그렇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에도 그 스스로 모습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관성이라고 부른 거야. 정기는 당연히 사람들이 알았고. 알겠어? 운동하는 물체를 그 물체는 자신의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면 혹은 그 관성을 깨려면 운동 방향이든 반대든 힘이 있어야 그 관성이 깨진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 갔지? 그 내용만 이해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페이지 26쪽으로 다시 와봐요. 왼쪽에. 여러분 그 내용들이 뭐예요? 힘은 잘 봐요. 거기 있는 내용은 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 겁니다만 여러분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모르는 친구 어딨어? 근데 기초에 충실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배우면서도 기초에 충실 안 해서 운동법칙 문제를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 힘은 벡터입니다. 알겠어요?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이 있죠? 힘은 3요소가 있어요. 작용점이 있죠,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가 있고
힘의 방향이 있거든요. 이걸 나타내는 기호가 뭐예요? 화살표.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힘은 이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니네는 이거를 바꿔서 풀어야 돼요. 무조건. 알았니? 무슨 말이냐면 니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수레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레가 A라는 수레가 있는데 여기서 10N 힘으로 민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건 힘을 표시한 게 아닙니다. 이 화살표는 힘의 표시가 아니란 얘기죠. 니네가 봤을 때 이 10N 누굴 민 거야? 수레를 민 거죠? 그럼 너희는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방향이 일치하면 더해야 되고요. 방향이 뭐하면 서로 반대면 잠깐 그것도 더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 힘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힘.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노란색을 플러스로 잡으면 빨간색은 마이너스가 되듯이 또 빨간색을 플러스 잡으면 노란색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들을 합해서 해석을 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알았어요? 그래서 힘은 합력이다. 근데 이제 여기 질문 나오겠죠. 선생님 그럼 90도 되면 어떡하냐? 90도 되면 예를 들어서 봐요. 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아까 곡선 운동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포물선 운동 봤죠? 그것도 속도도 벡터거든요. 이 힘은 이렇게 구하죠. 이게 이 두 힘의 합력이라고 해요. 이 힘의 합력. 아시겠어요? 벡터는요, 힘이든 속도든 다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알았어요? 이건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 모는 종이에다가. 있잖아. 근데 봐라. 반대로 해볼게. 이 힘은 어떻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더하거나 빼려면 같은 직선상에 놔야 돼. 그게 수평 아니면 수직이거든? 수평은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게 수평이다. 맞지? 수직은 뭐야? 이거잖아, 수직은. 이렇게 바꾸는 걸 힘의 분해라고 해. 이건 합이라고 하잖아? 분해. 이걸 하는 학문이 물투야. 알았니? 근데 물투가 어렵냐고? 아니. 여기 세타장. 그지? 빨간색 값에 이 노란색은 사인과 코사인 중에 뭐야? 코사인 배웠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이 F에다가 이걸 곱하면 노란색이 된다니까? 이게 주기함수야, 니네가 배웠던. 그럼 이 파란색은 어떻게 구할래? 얘랑 같잖아, 파란색은. 얘랑 둘이. 그치? 그럼 얘는 뭘 곱하면 돼? 사인. 이건 사인이잖아. 빨간색에다 사인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분해와 뭐를 알면 여러분들 쉬워. 봐라, 이제. 내가 요걸 갖고 아까 포물선 운동 설명해볼까? 물체를 던진다? 그러면 자, 수직의 속도가 있고 수평 속도가 있어. 수평. 수평 속도, 이렇게. 그러면 이들의 합이 어디 있니? 여기란다. 그래서 이 물체는 어디에 간다?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요쯤 가면 노란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등속운동 안 변한다잖아. 수평 속도는. 근데 누가 줄어? 얘가 준다는 거야. 수직 속도가. 맞지? 얘는 연직 상방 운동이니까 수직은. 그래서 이들의 합을 찾았더니 합이 이쯤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물체를 그리는 거야. 근데 이쯤에 가면 또 수평은 일정해. 근데 뭐가 줄어? 수직이 줄어. 수직이. 그럼 이들의 합은 여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이게 포물선 운동. 포물선. 그럼 맨 꼭대기 가서 흰색이 빵이 되면 뭐만 남지? 노란색만 남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 공부. 이렇게. 그럼 요쯤에 오면 노란색은 계속 이거야. 얘는 안 변한다니까, 수평. 그럼 수직이 이렇게 세지잖아, 또. 그럼 얘들 합.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벡터론 쪽으로
벡터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런 거야. 알았더라?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 거기 얘기는 그냥 이것만 알아두면 돼.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질문. 지금 이 보여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종류니? 2종류인 거야. 이해하니? 근데 그거밖에 없을까? 봐라. 우리는 무슨 방향만 적은 거니? 수평만 적은 거지. 그럼 수직도 있으니까 당연히 있죠. 이거 무슨 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면에 대해서 이 물체가 파고 들어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분명히 수직하는 힘은 합이 0이다. 그럼 뭐가 존재하느냐? 요렇게 존재합니다. 이거 뉴턴 아니에요? 수직항력이다. 이 수직항력은 어디든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봐요. 이렇게 지표면 선상에서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같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 달라요. 이건 제가 이렇게 면에 대해서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칠판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반하는 힘 있죠? 그건 내가 누르는 외력과 같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수직항력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수직항력은 어떤 면에 대해서 누르는 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내가 왜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실력업 문제 중에 3번 문제를 안 풀고 넘어왔잖아요. 빗면의 운동. 그걸 제가 이렇게 힘의 분해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힘과 가속도에서. 알았어? 그때 여기 잠깐 언급한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힘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보세요. 페이지 28쪽으로 넘어가 봐요. 자, 거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하시고 29쪽으로 가시면 누가 있느냐? 바로 얘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라면 한 번쯤은 다 연구해보고 공부했다는 힘과 가속도입니다. 자, 여러분, 힘과 가속도 법칙입니다. 법칙. 이게 누구고 원인이고 이게 누구다? 결과다. 알았지? 그럼 이들의 이론은 어떻게 확립이 된 거냐? 요런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확립을 하거든요. 먼저 실험 1을 한번 볼게요. 자, 실험 1은 일단 결과론적으로 가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힘과 가속도를 알아보는 실험이야. 그렇다면 얘를 통제하는 거야. 얘를 통제하는 거야. 질량이 동일할 때 이거죠. 질량이 동일한데 센 힘으로 당기고 그거보다 좀 더 약한 힘으로 당겼을 때 가속도 어떠냐는 거죠. 자,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인 건 누구밖에 없지? 이 그래프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실험을 했단 말이야. 자, EF를 주고 F를 줬더니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더래. 알았어? 결국 뭐야? 힘이 세면 기울기가 크고 힘이 약하면 기울기가 작은 거야. 뭐가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할 때. 그래서 힘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다? 이렇게. 요걸 얻어냈다는 거야. 결론은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두 번째 실험이 있죠. 이 실험은 여기도 노마자 쓰고 여기는 숫자 쓰고 질량과 가속도를 물어봅니다. 이러면 뭐가 일정하죠? 힘을 통제한 거죠. 동일한 힘을 주었을 때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가 가속 크잖아요. 질량이고요. 얘가 이렇죠. 질량이 크니까 가속도 줄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무슨 관계다? 이런 관계인 거죠. 이렇게. n분의 1은 a라고 해도 괜찮아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둘을 합쳐서 이 공식을 얻어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외우셔야 돼요. F는 MA. 알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과학생님 하면서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F는 MA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F는 MA. 이거 외울 때 누구한테 맞았나봐요. 심하게.
못해서 내가 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외우해드려요? 심하게 뭐 펀치 점프하면 수도 있고 F는 MA 하면 평생 그죠? 자다가도 일어나요. F는 MA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외웠죠? 요렇게 서로 등식을 두고 좌우변에 있으면 무슨 관계? 비례관계. 같은 변에 있으면 반비례관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누어서 일정한 값이면 비례관계, 곱해서 일정하면 뭐라고? 반비례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법칙이 성립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냐면, 요런 겁니다. 어떤 지면이 있는데, 자, 요런 거죠, 요런 거. 얘가 4kg짜리인데, 얘를 이렇게 힘을 준 거죠. 저 화살표는 힘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누구를 민 거죠? 수레를 민 겁니다. 몇 킬로짜리를? 4kg. 그러면 이제 주절주절 말들이 따라와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는 말이 나와야 F는 MA를 20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속도 얼마 나와요? 5m/s 나오죠.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이 물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얘가 25m를 가서 정지 상태에 있던 애가 25m를 갔다고 몇 초 걸렸고 속도는 얼마일까라고 물어본다며. 등가속 운동공식 이용해야 되겠지? 맞잖아. 봐라, S 나왔고 그리고 얘들 가속도 떴잖아. 그럼 EAS는 처음 속도 0이죠? V제곱 이러면 나와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보세요. 시간과 속도, 등가속 운동 해야 되잖아. 일정한 힘이니까 이겁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요? 이렇게. 맞죠? 근데 이 가속도 얼마예요? 이렇게. 25가 나올 때까지 대만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다면 V는 OT라는 그래프잖아요. V는 OT. 자, 2초 때 얼마 같겠어요? 됐죠? 그럼 몇 미터예요? 10m잖아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3초 때는 몇이에요? 15고요. 4초 때는 20이겠죠. 그럼 여러분 4초 때는 몇 미터 갔겠어요? 40m 갑니다. 결국 뭡니까? 25m를 가려면 2초와 몇 초 사이? 한 3초 사이에 있나? 알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2분의 15, 그러니까 2분의 45, 그죠? 이 정도? 그러면 뭐 3초하고 4초 요 사이에 들어갔겠네. 그걸 찾으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니들 보면요, 그렇게 계산이 막 안 떨어지게 시험에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한 뭐 얼마 나오겠나? 40m 정도로 나올 수 있겠다. 40m 정도. 그럼 1초 때, 2초 때, 3초 때, 4초 딱 넘으면 답 나왔죠. 4초 때. 4초 때 뭐 20m/s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딱 떨어지거든요.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프로 그릴 수 있으면 모든 문제는 풀려요. 알았니? 그러니까 공식으로 풀어도 좋죠. 공식으로 풀어도 좋지만 어떤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 공식 이용하면 돼요. 어차피 얘는 0이고요. 이거잖아요. 이게 V제곱이다. 그 V제곱이 나오는지 정확히 안 떨어져요. 250이잖아. 그럼 5루트 10이 나오거든. 그지? 속도는. 이런 식으로 뭔가 안 떨어지는 문제의 답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 건 안 된다고. 근데 공식은 저렇게 쓴다. 하지만 뭐 하는 게 편하다? 바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편하다. 힘과 가속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가속도하고 힘은 서로 비례한 관계야. F는 MA. 자, 이제 30쪽으로 가봅시다. 30쪽에 그 공식적인 게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유도가 뭔지만 보세요. 이게 운동계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계속. 자, 여러분, 요런 거 한번 봅니다. 여기에 M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F만큼 밀었어요. 모든 마찰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부터 표현해봐요. 찍고 이게 진짜 힘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속도 구해봐. F 이꼴 뭐라고요? 2P. 그래서 A는 뭐라고? M분의 F. 이러면 끝나요. 자, 근데 이 물체 운동 앞에 얘가 등장해요. 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얘를 민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M을 밀었네, 라디엠을 밀었네, 둘 다 밀었네.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랑 똑같아요. M을 민 거예요. 알았지? M을 밀었는데 얘가 있으면 얘 때문에 이들의 속도에 영향을 받죠. 그 얼마나 받느냐 봤더니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이. F는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A하고 이 A는 다르죠.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분배해 보니 이게 되더라. 결국 이건 뭐다? 얘의 알짜입니다. 얘는 뭐다? 얘의 알짜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들 둘 다 가속도 어떻다? 같다는 거죠. 가속도. 이런 걸 운동계라고 해요. 이런 운동이 뭐 있어요? 열차 있잖아요. 열차. 기관차가 100km/h로 달리면 택시차도 100km/h로 가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차에 타잖아요? 아빠 차나 누구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 그 차의 속도만큼 늘 속도 붙는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게 같은 운동계예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지금 도르래에 뭐가 걸려있죠? 그죠? 아, 잠깐 그 전에 예전 문제 한번 볼래요? 꼭대기에. 여러분, 10N의 힘으로 밀었죠. 누굴 밀었나요? A를 민 거예요. 문제를 잘 보세요. 그죠? A는 몇 킬로고? 그렇죠. A는 3kg입니다. 보세요.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A, B가 있어요. 얘가 3kg짜리고 얘는 2kg짜리인데 외력을 얼마나 줬나요? 10N을 줬으면 힘의 분배를 잘 해보세요. 힘의 분배를 잘 해보세요. 이거 알면 여러분 운동법칙 싹 정복해. 얘를 써볼게요. 누굴 민 거죠? 이렇게 민 거예요. 됐죠? 그럼 얘들 가속도 얼마나? 전체 질량이 몇 킬로다? 이렇게 운동의 질량을 모두 합치는 거예요. 가속도 얼마 나와요? 이거 나오죠. 맞죠? 맞아요? 자, A의 알짜임 얼마 써요? 이거 여러분 곱해봐요. 2, 3은 6이잖아. 알짜임. 이 파란 박스 A에 힘이 몇 종류 보여요? 한 종류 보이죠? 오른쪽으로 얼마예요? 빨간색으로 10N이죠? 근데 합력은 얼마래요? 6이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얼마 힘이 존재해야 돼요? 4요. 알겠어요? 4가 존재해야 얘가 6이 돼요, 합력이. 근데 얘가 없을 때는 그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얘가 있으면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누가? B가 A를 민다는 거죠. 거추장스러운 놈이라는 겁니다, 이거. 걸리적거리는 놈.
알겠어요? 그럼 이제 봐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봅시다. 누굽니까 이게? D죠? 이 알짜면 얼마 나와요? 4N 나와요. 이 물체의 힘 몇 종류 보여요 지금? 이건 얘 거예요. 작용점 보세요. 얘 거 아닙니다. 없어요 힘이. 그런데 4N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얘가 밀어서 얘가 B를 밀어주니까 제4가 생긴 거라고요. 알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이게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이런 힘을 구할 때 이런 힘의 합력 관계를 모르면요 이해가 안 가요. 알았어요? 물론 막판 되면 굉장히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거의 뭐예요? 거의 사기죠 사기. 근데 이 순수한 개념을 이해한 친구들은 그것조차도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의 합력으로 노란색 힘을 구했다라고만 명심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전체 가속도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m/s 제곱으로. 그리고 외력을 이렇게 진짜 힘으로 표현했어요. A를 미는 힘으로. 근데 A 알짜임을 구해보니까 6N이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 10N이 있는데 그럼 반대로 4가 있는데 그건 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얘가 없었으면 없었어요. 가속도도 얼마예요? 뭐 3분의 10m/s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B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얼마? 4N. 근데 옆에 있는 B조차도 R점이 4예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럼 오른쪽 방향. 얘 지금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4N이 있는데 이건 누가 민 거냐? A가 밀어준 거야. A가. 알겠습니까? 저렇게 A와 B는 서로 상호 관계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저걸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작용과 반작용은 주체가 딱 둘밖에 없는 거야. 내가 S를 밀면 S가 나를 민다 이거예요. A가 B를 밀면 B가 A를 민다. 들어봐요? 지구가 지우개를 당기면 반작용은 지우개가 지구를 당긴다. A가 B면 B가 A라고. 이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 아시겠습니까? 누가 발견한 거랬어? 뉴턴. 자,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상호 관계되는 힘이라고 보면 돼. 상호 뭐니? 브랜드야? 아니잖아. 상호 서로. 알았지? 상호 관계되는 힘. 물리학을 하면 세상에 이치가 보여. 그지? 내가 어떤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 그만큼 내가 봐도 그 사람한테 되게 웃기는 거다. 누구를 때리잖아. 일진 애들 있지, 일진. 있죠? 있죠?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죠, 일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대부분 자기가 일진이던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진 애들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우리가 헤아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때린 애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TV에 나온 애들은요 극히 뭔가 뒤틀린 애들인 거예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애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멀쩡한 애가 남을 괴롭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빵 셔틀시키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일진들도 해보시라고. 그럼 불편해서 밤에 잠도 안 올 거요. 정상인 사람은 다 그래요. 그 사람은 뭔가 큰 반작용을 받은 거예요. 어딘가에서. 그래서 작용을 아무 데나 던지는 거죠. 그래서 반작용이 오는데도 못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그걸 연구하잖아요. 보면 해결책은 그 둘 사이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보면. 알았어요? 그 친구가 멀쩡한 친구가 나한테 화내죠?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대인배라고 하죠. 그래.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 마음 이해해. 뭐 이야기 뭘 이해해. 그냥 툭 치는 거죠.
상호관계라는 힘은 직접적인 힘인 거예요. 누군가 어떤 물리량을 줬으면 그 물리량을 그대로 그 상대방한테 가요. 너희들 남학생들 맨날 그 말투로 그렇게 하잖아요. 아, 어제 17대1로 싸웠더니 힘들어 죽겠네. 이런 식으로요. 그 친구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17명이 저한테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습니다. 나도 주먹은 아니지만 볼, 옆구리 이쪽으로 걔를 친 겁니다. 때리는 애도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게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 애들 중에 막 때리는 애도요 사실 지치잖아요. 때리는 애도 지쳐요. 결국은 왜? 반작용이 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받는다. 좋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좋은 일도 계속 하다 보면 무뎌집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한 건 뭔지 알아요? 그걸 책임감처럼 하는 애들 진짜 위험한 애들. 막 잘하는 게 보여요. 과도한 게. 아, 그럼 상대방이 불편하죠. 제가 막 여기 있는데 막 앉아가지고 병이 옆에서 써주 배려.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선생님이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정성 써도 그럼 고맙죠. 필요할 때 해주면. 나도 있는데 나 이것도 내 손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지? 자기가 공부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물리학 쪽에서는 그게 또렷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보시면 물리학을 맛을 들이잖아요. 답이 나온다는 거. 이 세상에 답이 없거든요. 답이 나온다는 게 희열을 느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방법. 아시겠습니까? 자, 작용과 반작용이 그런 거죠. 잘 보세요. A가 B를 여러분 목적어가 누구예요? 그렇네. 어이 잘하네. 주어는요? A잖아요. 그럼 작용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B에 있는 거예요.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있으면 또 다른 힘은 뭐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이 둘이 상호관계의 힘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작용이면 이건 반작용이야.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는 꼭 힘의 평형과 비교해서 이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숨은 조건이 있어요. 이걸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힘이 몇 종류입니까? 지금 이게 두 종류죠. 그러면 힘의 평형도 설명할 때 두 힘만 갖고 설명하셔야 돼요. 힘의 평형은요, 세 힘이 합력이 0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힘이 합력이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두 힘이 합력이 0인 것만 갖고 비교한 거죠. 그럼 그 비교한 설명의 주 요지가 뭐냐? 얘들은 작용점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아요. 작용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둘은 합을 하거나도 아니에요. 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작용점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두 힘의 평형관계를 한번 볼게요. 같은 상호작용의 힘인데, 자, 이 두 힘은, 힘의 평형은 과연 이 상호작용관계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보세요. A가 B를 이렇게 했다고요. 밀었다, 당겼다, 잡아챘다, 이거 방법이에요. B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두 힘의 평형은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어때요? 작용점이? 일치했죠? 이럴 때는 합력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두 힘의 방향을 보시면 얘들 반대입니다. 얘도 반대입니다. 힘의 크기요? 동일합니다. 얘도 동일해요. 근데 작용점을 보세요. 얘는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고 얘는요? 일치를 하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상호관계의 힘이 아닌 거예요. 물질 하나에 작용하는 힘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하고 말 맞추기 해보세요. 컵이 있죠, 컵. 지구가 컵을 당겨요. 반작용은요? 지구가 컵을 당긴다고요. 반작용은요?
컵이 지구를 당긴다.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지구가 컵을 당기면 평행관계야. 누가 컵을 받칩니까? 책상력. 그걸 무슨 역이라고 했죠? 수직으로 작용하는 뭐라고 했죠?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작용 반장을 찾으시오. 그럼 무조건 A가 B, B가 이 관계만 찾으면 되는 거죠. 맨 밑에 31쪽에 맨 밑에 그 힘 보세요. 힘. F1부터 F4까지 있을 거예요. 맨 밑에 31쪽에 맨 밑에 보이죠? F1은 누가 누구를 해요? 지구가 책을 이잖아요. 반작용 뭘까요? 책이 지구를 있나 없나 보세요. 책이 지구를 밑에 있네요. F3 둘이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합니까? 작용점에 점만 찍으시면 돼요. F1은 누구? 책. F2는 누구? 지구요. 됐죠? 이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런데 F3는 어디에 작용점이 있나요? 책상면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라는 F4는 작용과 반작용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자, 이제 힘의 평형을 찾아봐요. 그럼 F1과 힘의 평형 관계가 있으려면 책에 작용점이 있는 애 해야 돼요. 누굽니까? F4네요. 걔가 힘의 평형 관계예요, 둘이. 그러면 F3와 힘의 평형 관계를 찾으는데 핵이 책상면을 누르는데 책상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구가 책상면을 받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힘의 평형은 F1과 F4고요. 작용과 반작용은 F1, F3? 2냐? F1, F2, F3, F4. 안 보여요. 하얀 점. 분이 잘못되시죠. 자, 그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게 이 로켓이거든요, 여러분. 로켓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켓을 지표면에 쏘죠. 로켓이 빵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로켓이 땅을 밀고, 그죠? 땅이 로켓을 밀고. 어때요? 그럴싸하잖아요? 로켓을 저 꼭대기에서 쏴요. 꼭대기. 땅하고 한참 떨어진 꼭대기에서 빵 쏴요. 로켓을 땅이 너무 머네?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로켓이 연료를 밀고 해요. 알았습니까? 연료가 로켓을 밀고. 그게 작용과 반작용. 이런 것들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건 다 여러분들 알아. 뭐 발로 공을 차면 공도 발로 차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다. 절대 틀릴 일이 없다. 알겠어? 오케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얘기를 했네, 지금부터. 자, 이제 우리가 33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 프린터를 열어봅니다. 자, 프린터 한번 열어봐요. 차분히 따라오세요. 차분히. 그럼 어느덧 끝났다 라고 될 겁니다. 차분히. 자, 먼저 프린트에 맨 꼭대기 좌측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제2법칙과 제3법칙의 해석관계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이걸 응용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운동계를 아까 봤죠? 교재에서. 그쵸? 이런 운동계를 봤잖아요? 접촉된 물체의 운동계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가 여러분들 보는 바와 같이 4kg이에요. 자, 모든 마찰은 무시되고요.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A가 4kg인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B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물체는
누군가, 그렇죠? 누군가가 누구를, A를 얼마로 이렇게 민 거예요. 맞죠? 가속도 얼마 나올까요? 3m/s 제곱 나와요. 그 3에다가 4kg를 곱하면 R자임 12에 됐죠? 여기까지 무난하죠? 근데 이 운동계는 아닙니다. 자, 물체 A에 12N의 힘을 가했다? 물론 문제상에서 여기가 화살표 그려놓고 10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한다? 잘 보세요. 이 A라는 물체에만 작용점을 주고, 알았니? 오른쪽으로 얼마를 써라? 12를 씁니다. 이게 이 물체의 힘을 표현한 거예요. A를 민 거, 이렇게 A를 민 겁니다. 저 똑같이. 알았어요? 그런데 B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알았지? 얘 가속도. 봐요. 운동계, A, B의 운동계에다가 12의 힘을 가해주면 전체 질량이 6kg가 되잖아요. 운동계가. 가속도 얼마 나온다? 2m/s 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속도는 2가 나오는데 이 2의 가속도는 A와 B 모두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알았지? 그러면 물체 A의 R자임 어떻게 구하냐? A의 질량 4kg에다가 이걸 곱한 값이다. B의 R자임 어떻게 구하냐? 2kg에다가 이걸 곱한 값이다.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질량이 서로 다를지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질량의 B만큼의 R자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R자임을 써봅시다. 이 얼마인가? 8N이다. 그런데 얘는 외력이 지금 12N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알았습니까? 얼마의 힘을 받았겠다? 4N의 힘을 받았겠다. 그래, 합력이 오른쪽으로,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 방향이 이쪽이고. 알았지? 오른쪽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4는 여기엔 없잖아요. 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B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이다? B가 A를. 이 표시도 잘 보세요. 작용점을 뒤에다 쓰는 거예요. B가 A를. 그러면 우리는 작용반작용을 배웠기 때문에, 맞죠? A도 B를 얼마로 밀겠어요? 4로 밀겠죠, 당연히. A도 B를 얼마로 민다? 4로 밉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거든요. 그렇다면 B라는 물체에 R자임이 얼마였느냐? 4였단 말이야. 근데 4가 있잖아. 끝이에요, 끝. 이 운동결 다 표현한 거라고. 그리고 문제 물어보잖아요. B가 물체 A에 작용한 힘은 4N이다. 이게 답이라고. 알았니? 무슨 표현인지? 결국은요, 같은 운동계 내에서 A, B의 작용반작용의 힘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힘의 표현만 정확히 한다면 저 값은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았지? 어디를 위주로 구하는 게 쉽냐? 이걸 위주로 구하는 게 쉽고, 문제를 한참 풀어보잖아? 그러면 힘이 이쪽에서 밀었잖아. 그지? 건너편에 있는 이 R자임이 답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풀다 보면. 알겠지? 자, 다음 문제요. 이것도 풀지 않고 리모컨도 자, 이번에는 똑같은 힘인데 어디다 힘을 줬나요? B에다 힘을 줬습니다. 방향만 바꿨거든요. 왼쪽으로 힘을 준 거죠, 왼쪽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힘을 줬구나. 보세요. 운동계의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 B라는 물체에 이렇게 12N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모든 마체는 무시하니까 얘들은 가속도가 똑같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가 문제하고 똑같단 말이죠. 거기에 A의 R자임은 동일한 가속도 이걸 곱해서 8이 나오고 B의 R자임은 질량, 자신의 질량에다가 이걸 곱해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결국 얘가 이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얼마 힘이 있어야 돼요? 8N의 힘이 있는데 이건 B 혼자 있을 때는 없던 힘이죠. 누가 누구를 미는 힘이다? A가 B를. 그럼 반작용은 B도 누구를? A를. 이렇게 되는 거죠. B도 누구를? A를. 중요한 건요, 이 A는 R자임이 얼마였냐는 거죠. 8이었습니다. 이건 A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12는 A게 아니에요. 8이 있죠? 맞았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작용반작용이 가하고 달라요. 얘는. 힘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얘 R자임이 답이었던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모든 마찰을 무시했는데 전체 질량이 7kg입니다. 얘 가속도 얼마나? 1m/s 제곱. 그럼 여러분들은 이 7N을 여기다 그립니다. 오른쪽으로 7N. 그런데 얘는 R자임이 5N 나오죠. 가속도 1을 곱하니까. 그럼 반대로 얼마? 2N. 이건 B가 A를 미는 힘이다. 그럼 A도 B를 얼마로 민다? A도 B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은 2N. 꼭 A가 B를 미는 힘은 안 물어봐요. B가 A를 미는 힘을 묻죠.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볼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21N의 힘으로 물체를 밉니다. A, B, C가 있는 거야. 4kg, 2kg, 1kg가 있는 거지. 이렇게. 가속도 얼마야? 3. 맞지? 요거 R자임 얼마야? 이 R자임은? 그리고 그리면 되는 거야. 봐라. 일단은 A를 얼마로 밀었어? 21로. 근데 봐라. R자임이 12가 나와야 돼. 반대로 얼마 있어야 되냐? 그렇지. 9. 이건 B가 미는 거야. B, C가 미는 게 아니라 B가 A를. 됐지? 그러면 A도 B를 얼마로 밀겠니? 여기에. A도 B를 9로 밀 거 아니냐? A도 누구를? B를 9로 밀잖아. 근데 R자임이 얼마니? 6이잖아. 그럼 반대로 얼마 있어야 되냐? 3이 있어야 된다? 이거 누가 미는 거야? C가 B를 미는 거라니까? 그럼 B도 C를 얼마로 밀겠니? 3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물체의 운동계에는 3. 누가 미는 거야? B가 C. 그래서 봐라. C가 B를 미는 힘 이거 물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21이 있잖아. R자임 다 나왔지? 둘 사이의 작용반작용은 얘를 가리고 요 둘의 합 9가 답이고, 둘 사이의 작용반작용은 둘을 다 가리고 요 뒤에 있는 3이 답이야. 나중에 니네가 빨리 풀 때 쓰는 요령이야. 오우 부끄럽다. 됐어요? 이렇게 물체가 3개, 4개 있어도 차근차근 그려나가면 다 풀려요.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여러분 줄로 연결해놨어. 물체.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줄로 연결했어. 근데 푸는 요령은 똑같다는 거예요. 해석만 조심하시면 돼요. 물체 A를 12N으로 당겼다. 물체 A, B는 어디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여. 맞지? 그러면 여기다 쓰는 거야.
얼마? 12. 자, 그러면 전체 질량은 몇 킬로입니까? 4킬로니까 얘들의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요?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직접 그냥 구해봅시다. A는 3은 9N이 나올 거고 3일 3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씁니다. 알짜인 9N 여기 3N. 자, 그렇다면 얘는 반대로 얼마 힘이 있어야 된다? 3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당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 줄이 A를 당기는 거예요. 줄이. 알았어요? 중간에 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줄을 누가 당겨요? 또 B가 당기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B가 A를 3으로 당긴다. 그러면 누구도 A도 B를 당기잖아요. 자, 그런데요. A가 B를 얼마로 당기냐, B가 A를 얼마로 당기냐 안 물어요. 줄이 A를 당기고 줄이 B를 당긴다면 이 줄에 걸리는, 잘 들으세요. 양쪽으로 당기는 이 텐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텐션. 장력이라고 합니다. 줄의 장력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장력. 3이 답입니다. 저걸 더하지 마세요. 줄의 장력은 3인 거예요. 그냥. 알겠죠? 저걸 더하거나 빼가지고 0이 아니면 6이라는 이런 소리 하면 피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0, 6 그거 왜 더하면 안 돼요? 라고 할지 모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얘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얘가 지금 3kg짜리고 그쵸? 얘가 1kg짜리인데 우리를 뒤를 뭐라고 잡았어요? 이렇게 잡는다면 됐죠? 응? 외력이 뭐냐고요? 중력의 외력이에요. 이거는 안 써져 있어도 중력의 외력이라니까요. 잘 보세요. 얼마예요? 아래로 이거라고 F는 MA 이거라고요. 이건 얼마예요? 아래로 30. 이제 잘 보세요. 얘 떨어져요. 지금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그럼 정지죠. 환성이잖아요. 합력이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가봐. 얼마로 당기고 있어요? 줄을. 됐죠? 잘 보세요. 얘가 A고 얘가 B라면 이 줄이 당기는 장력은 결국 A가 B를 당기는 거잖아. 그럼 B도 A를 얼마로 당겨요? 이렇게. 됐죠? 근데 A도 정지해 있잖아요. 아래로 얼마예요? 총 40이네요? 그럼 저 줄은 얼마의 힘으로 걸려야 돼요? 이건 거예요. 천정이 A를 40으로 당기고 있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뇌가 있다면 이 줄하고 이 줄 중에 누구를 강한 줄 써야 돼요? 저 위에 있는 거 강한 줄 써야죠. 왜? 이 초등학교 애들도요. 얘는 이 둘을 버텨야 되고 얘는 이것만 버텨도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력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작용만이 힘만 걸리는 거예요. 저게. 여기는 그러니까 장력이 얼마다? 10입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40입니다. 아시겠어요? 힘을 써놓고 해석이 자꾸 돼야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주먹구시로 풀면 물리 작살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막 나누는 버릇을 처음에 들여야 돼요. 그래야 학교 수업을 쫓아갈 때 재밌습니다. 왜? 니네 예상대로 문제가 흘러가니까. 알았니? 그렇게 안 되면 꼭 니들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당겼나요? B쪽으로 당겼습니다. 이쪽으로 당긴 건데 이쪽으로. 얼마로? 12로. 가속도 얼마나? 똑같이 나오죠? 얼마요? 3 나오죠, 3. 그러면 AR자임은 9N이 뜰 거고요. BR자임은 3N이 뜰 겁니다, 이렇게. 맞지? 그럼 보세요. 얘가 3이 뜨려면 왼쪽으로 얼마의 힘이 있어야 된다? 9. 이거 줄이 B를 당기는 힘이지만 결국 A가 B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럼 B도 A를 얼마로 당긴다? 9로 당기겠죠. 9로
얘는 알짜임이 9인 거예요. 얘한테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장력 얼마다? 9입니다. 이제 보이죠? 그죠? 저렇게 장력을 찾아냅니다. 아셨죠? 다시요. 자, 조건에서 용철 저울의 눈금. 선생님, 줄이 없고 용철 저울이 있어요. 그럼 눈금이 장력이잖아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30인데 질량이 5kg입니다. 가속도 얼마예요? 4죠. 6이죠. 쏘리. 6입니다. 그럼 이 알짜임 얼마예요? 18N이죠. 얘 얼마고요? 12N이면 쓸 수 있죠. 얘가 30일 때 이쪽으로 얼마 있어야 18이 나온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결국 A가 B를 당기는 힘이 이렇다면 B도 A를 얼마로 당긴다? 그렇죠. 그래서 용철저울의 눈금은 얼마다? 12가 걸리는 겁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무난한데 이제 여기를 정복하면 완벽해요, 여러분. 이물체의 운동을 보면 숫자를 안 주고 기호를 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풀어내는 수학적인 방법이 맞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거 풀다가 자기가 계산이 틀려버려요. 확신을 보세요. 이렇게 누군가의 공간에 매달리죠. 여러분 봐. 우리나라 계속 수평선상에서 봤잖아. 수평선상에 있을 때는 외력을 줍니다. 얼마인지 줘야 되니까요. 문제. 근데 매달려 있으면 그냥 무게가 매력입니다. 둘 중에 누가 매달렸어요? B. 그러니까 B의 중력이 AB 운동계의 매력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어차피 A야 마차가 없으니까 요 수평 외력 없을 거고, 그 다음 중력과 수직평력 합은 0이니까 쟤는 그냥 외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래로 이걸 그리는 거야. 얼마? EMG라고 할게요. 그냥 저기 10이라고 써있지만 EMG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냥 수식으로 풀어봅시다. 수식이 좀 어려워하니까. 자, 힘은 얼마다? EMG고요. 맞죠? 전체 질량은요? 3M이죠. A 질량 M, B의 질량 EM, 이걸 더하는 게 3M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속도 F는 M이. A는 얼마 나와요? 3분의 2 G가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알짜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운동계의 외력과 알짜임을 구하세요. 그러면 EMG라고 쓰시면 되고요. 누구의 무게? B의 무게입니다. B의 무게. 운동계의 가속도는요? 3분의 2 G라고 합시다. 물체 A와 물체 B의 알짜임을 구하세요. A 곱합니다. 3분의 2 mg가 얘들의 뭐다? 알짜임이죠. 여기도 3분의 4 mg가 알짜임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A 알짜임은 3분의 2mg 이렇게 쓰시면 되고, B 알짜임은 3분의 4mg. 결국은 질량 B예요. 질량 B 1대2.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부터 풀으라고요. 외력이 있는 것부터. 아래로 EMG는 3분의 6mg잖아. 얘가 나오려면 3분의 2mg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로. 이거 누가 당기는 거예요? A가 B를. 이게 장력이잖아요. 줄에 걸리는 장력. 또 B도 A를 얼마로 당겨? 이렇게 당기겠죠. 3분의 2mg. 이렇게. B가 A를. 이게 그냥 장력일 거고. 텐션. 3분의 2mg. 그래서 장력은 3분의 2mg가 답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 다음 운동계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해봅시다. 일단 G를 10으로 잡았으니 여러분 이거부터 쓰자. 매달린 물체의 무게 얼마?
40N. 전체 질량이 5kg잖아. 그지? 가속도는 얼마일까? 8이겠지, 8. 그지? 5, 8, 40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8이 나와요, 8이. 자, AR점 얼마? 4, 8에 32N. 그러면 그냥 적어, 여기다가. 위로 얼마 있어야 돼? 8N 있어야 되잖아, 위로. 그래, 32가 나오니까. 그죠? 여기는 그냥 8N이잖아. 그럼 이쪽으로 얼마? 8N. 줄에 걸리는 장력은 8이 정답입니다. 됐죠? 다음 6번. 여러분, 6번 조심하세요. 이게 있잖아. 이게 준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거부터 줘. 얼마? 20이요. 됐지? 그럼 여러분, 이 물체는 어디로 움직여? A 쪽으로 간다니까? 맞지? 근데 이들이 R자이면 얼마다? 20이야. 왜? 얘는 운동적인 반대 방향이잖아. 마이너스짜리라니까? 둘이 합력은 20이야. 그거 조심하라고. 얘는 운동을 방해한다니까? 매달려 있으면. 20은 전체 제약 몇 킬로? 똑같아. 이것만 구하는 것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다 똑같다고. 그래서 A는 얼마 나와? 4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좀 적어요. 합이 8, 합이 12. 이렇게. 어디를 구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 알아? 이거 잘 들어? 이 8이라는 건 플러스 8이더라. 이건 얼마고? 얼마를 여기다 갖다 대야 8 나온다? 이거야, 28N. 이거 조심하라고.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라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 나와야 돼? 28N이 나와야 돼.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장력 얼마야? 28N이 정도. 할 수 있겠어? 그지? 조금만 하니까 눈에 들어오지, 그지? 이걸 이런 연습을 안 하고 직접 문제를 풀어버리면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요 뒤편 두 물체가 매달렸을 때 운동하고,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정도 하면 여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거든. 그럼 풀 때까지 풀어서 해봐. 알겠어? 실력 업은 못 풀더라도 얘들아, 실력 업은 못 풀더라도 나머지 거 풀 수 있는 것만 이쪽 걸 갖고 와. 알겠냐?